트와이스 모든 멤버들과 7년 이상의 계약했다는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대단한 것 맞죠. 같아요. 예. JYP는 일단 호재죠.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 맞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티스트들한테 배분이 좀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아직도 좋다. NFT는 뺄게요. NFT는 코인장 뭐 연초에 보시더라도 그 위험자산의 변동성을 크게 상회합니다. 예, 그래서 맞아. 이게 다시 거래액이 회복되고 원래대로 우리가 NFT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뭐죠? 투자고. 전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입니다. 네. 저 오늘 처음 봬요. 근데 연예인 네.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떨리시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사인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나? 네, 좀 부탁.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저를? 네, 너무 급하게 찾아보고 온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사실은 네. 제일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워낙 K-팝에는 유명.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있죠. 오락실에는 1인용, 2인용이 있고, 증권가인 김현용, 현대차증권, 현드래곤, 김현용 연구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근데 너무너무 요즘 네. 활동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게다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 커버하는 섹터가 다 좋았어가지고. 네. 그쵸. 그리고 또 변동성 크고. 너무 바쁘셔서. 그렇죠. 그 저희 작가님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아닙니다. 거절이 아니라 음. 일단은 사실 이제 섹터가 좋을 때는 또 엄청 바쁘다가도 네. 지금 뭐 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바쁘지는 않은데 멀어서 아. 네. 멀어서 뭐 귀찮다 싫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저희 또 이제 회사를 위해서 법인을 위해서 또 이제 저희 시간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놀면 뭐하니가 부산에서 부르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아유 뭐 제주도도 가야죠. 그러니까 그 마음인 거예요. 아니 같은 서울 아닌데 뭐 여기 얼마나 멀다고. 놀면 뭐하니는 부산까지 가고 강남 한 번 거절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분이 이제 걸그룹 좋아하는 걸로 유명해요. 저 봤어요. 여자친구 던던 좋아하시는 댄스, 던던. 네. 던던 댄스. 그렇죠. 요즘엔 어떤 여자 아이돌? 요즘 누구예요? 요즘에는 저기 괜찮더라고요. 아이브. 네, 러브다이브 노래 한번 가능하세요? 러브다이브는 노래 잘 부릅니다. 진짜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최신곡을 제가 약간 덕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신곡을 이제 그 아이들하고 와이프가 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습득을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러브다이브는 제가 익히지 못했습니다. 아이브 거 난립니다. 그거. 진짜 그쵸? 난리예요. 네. 계속 거기서- 차트에 박혀 있어요. 거기서 걱정하는 네. 우리 장원영 양이 키가 계속 클까봐. 더 큽니까 지금? 아직도 크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 걱정이지 뭐 네. 다른 건 걱정이 없습니다. 네. 제가 또 공통 질문 저희 투자구에서 드리고 있는데 요즘 주식장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안 좋잖아요. 네. 딱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한 단어로 딱 끊으면 이게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혼돈의 카오스다.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을 정도로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으면서도 뭐 소위 말하는 우량주들 뭐 반토막 난 종목들도 부지기수지 부족하죠. 않습니까? 네. 근데도 또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면은 더더욱 손이 안 나가는 거죠. 지금도 안 쌉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고 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니까 우량주인데도 쉽게 못 사겠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단타로 하긴 하는데 장의 변동성이 사실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도 좀 계좌나 여러 가지 이렇게 대응하는데 시장 대응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자포자기한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떨어진 거에서 빼갖고 다른 데로 할 여력이 없어. 맞아요. 그냥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놓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맞습니다. 놓고. 네. 저예요. 그래서 그나마 신용을 안 쓰셨던 분들은 최소한 이제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레버리지를 좀 쓰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반대 매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투자금 대비 좀 큰 손실을 단기에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많아서 장이 그만큼 급락했거든요. 그것도 올랐다 내렸다도 아니고 그냥 그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뚝뚝뚝이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과 상심들이 크시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답답해요. 저 오늘 궁금한 거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마음껏 물어보세요. 어차피 이제 이 자리는 우리 어이제님의 것이니까. 김현우 소장 잘렸습니다.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담이고요. 자, 첫 번째 코너 전문가 앞에서 브리핑하는 시간 시장 뉴스 썰 브리핑입니다. 여기저기 나오는 기사랑 썰들을 모아서 브리핑을 할 텐데 저희가 준비하고 조사한 게 맞으면 조사 잘했어! 반말로 하면 됩니다. 반말로요? 틀리면 틀렸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전문가가 브리핑 해봐라고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브리핑 해봐. 아, 몇 살이에요? 아니, 나 40살. 이거 거만하게 하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한 살, 2살 동생입니다. 네, 컨셉이 네. 아주 충실하십니다. 자,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제가 네. 브리핑 먼저 가볼게요. 글로벌 투어 그리고 100만 장 이상 음반 판매가 가능한 아티스트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엔터주의 주가는 저평가된 수준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틀렸어. 오,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맞습니다. 100만 장 이상 파는 아티스트들도 많고 엔터 업황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건 맞지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값을 잘 받아왔고 다른 그 섹터들에 비해서 성장성도 높은 만큼 또 그만큼 높은 값을 이제 받아왔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최근 6월이나 5월에 급락장에서 주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다시 발생을 했고 사야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나 성장 대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또 주가의 낙폭도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엔터주들이 다 상위권입니다. 많이 안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하이브는 아니던데. 하이브만 빼고입니다. 아, 하이브만 빼고. 예, 제가 제 어. 커버리지 종목이 27개 정도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 쭉 이제 위에서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도열을 해보면 네네. 한 탑 7 안에 엔터 3사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이제 맨 밑에서 두세 번째 하이브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이브만 빼고는 엔터주가 다 좋았는데 네. 그 어떤 기조가 5월 말 6월 초까지 가다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방탄소년단의 그 이벤트 발표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날 거의 하한가 갔잖아요. 맞아요. 20한 6, 7%확 밀려버렸고 그러니까 그 차이만큼 이제 하이브가 아. 수익률이 좀 개별적으로 외톨이 더 빠졌다. 동떨어져 있죠 혼자. 아니, 요즘 전 세계 투어 떠나고 네. 다들 이제 돈 긁어모으러 날아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코로나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완전 팬데믹 상황으로 가서 뭐 국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이미 이제 다 오픈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가 특히 글로벌 그 콘서트 투어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2년 올해 지금 11월, 12월 거는 아직 콘서트 계획이 안 잡힌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10월까지 잡힌 걸로만 보더라도 500만 명입니다. 아. 근데 2019년 코로나 직전 네. 때가 660만 명이었거든요. 아. 그럼 500만 명이면 조금 거의 부족해 뭐? 보일 수 있지만 올해 1, 2월이 쉬었어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K-pop 아티스트들이 1, 2월은 거의 공연이 없었고 3월부터 한 10월까지가 500만 명이라는 숫자 나온 겁니다. 제가 조금 친하고 아끼는 안녕바다라는 팀이 네. 체코에 공연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별빛이 내린다. 이거 아시죠? 맞죠? 맞습니다. 알죠, 네. 알죠. 그래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그러니까. 브리핑 가볼게요. 코로나19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확산 우려 때문에 리오프닝주에서 여행주는 하락세, OTT 관련주는 상승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했구만. 잘했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OTT 저기 뭐야 넷플릭스 너무 잘 안 안 된다고. 좋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은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바이오 관련주들 쫙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다시 팬데믹 우려가 존재하는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 OTT 관련주들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보면 컨텐츠주들 뭐 우영우를 만든 에이스토리라던가 에이스토리. 뭐 팡팡 튀어 오르잖아요. 네네네. 뉴 같은 경우도 뭐 이벤트는 없었지만 바닥에서 한 25% 정도 반등을 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이제 한 8, 9만 원 고점을 찍었던 게 올해 1분기였고 그 이후로 사실은 반토막 더 났어요. 지금 4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진짜요? 그럼 이제 이 리오프닝 분위기로 가게 됐을 때 그러니까 여행주는 특히 모든 빗장이 풀려야 실적이 나옵니다. 가장 늦어요. 엔터주가 제일 빠르게 대응했고 네. 그 다음이 카지노. 카지노는 극소수 외국 부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약 요건이 일반인보다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회복이 두 번째로 빠르고 여행주는 일반 대중이 해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갈 계획이 당분간 없는 거죠. 나가기가 워낙 까다로우니까요. 뭐 이걸 3번 찔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백신도 않습니까? 그렇고. 저 다음 주에 관 갑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찌르고 갑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괌, 뭐 사이판 요런 이제 휴양지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번 5, 6월 달에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위너다. 5, 6, 7월까지 다시 해서 퍼지기 전에. 그래서 관 부럽네요. 아 그러게요. 위너 대열에 들어가셨어요. 애기 유치원 방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다시 봉쇄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비대면 OTT 관련주들도 이번에 바닥 잡아도 장기 상승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짝 오르고 말 거다? 컨텐츠 종목들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적으로 다시 팬데믹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 컨텐츠주들이 과거 20년, 21년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시대에 사실 주가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한 두세 배씩 급등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개별 어떤 프로젝트의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실 수는 있죠. 그게 이제 뭐 이번에 A-스토리 케이스나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뭐 사실 또 미리 알긴 또 어렵죠. 1화 때 0.8% 시청률이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 5% 넘어가던데요. 1화 때 0.8이었을 때 샀어야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쵸. 또는 그렇죠. 2화 때 2화를 딱 보고 나서 바로 예약 주문을 거셨어야 되는데 이제 3화부터는 주가가 이제 이미 좀 많이 떠 있었죠. 근데 제작사는 그런데 OTT 회사들은 사실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맞습니다. 플랫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플랫폼. 디즈니 뭐 이런. 디즈니나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에 뭐 넷플릭스도 사실 이제 가입자 순증이 가입자가 이제 더 늘어나려면은 넷플릭스든 디즈니든 명확해요. 아시아 지역을 공략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 가구 대비 그 유료 OTT의 보급률이 유럽이나 미국 대비 반 수준도 안 되거든요. 현저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만 8천억, 9천억, 연간 8, 9천억의 돈을 컨텐츠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아시아 시장을 잡아야 성장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통된 키워드고, 그러면 아시아 지역 컨텐츠에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돈을 들인다. 라는 말의 의미가 결국 한국 컨텐츠 제작사들이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제가 이제 미국에 1988년에 갔었는데 네. 미국은 이때만 해도 뭐 ESPN 그쵸. 그다음에 이런 것도 유료로 네. 결제해서 보던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당연히 돈 내고 봐야지 하는데도 난 아직도 결제가 잘 안 눌러져. 이게 한번 세대가 바뀌고 하려면 제가 볼 땐 지금 10대, 20대들은 이 구독 잘 하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시아 시장 전체가 이게 열리려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세대 변화에 따른 어떤 그 마인드의 변화 이런 것도 시간이 생각의 걸리고 전환. 또 가격 저항.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이제 좀 잘 사는 아시아 지역들은 가격 저항이 좀 덜하잖아요. 한 달에 10불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또 뭐 예를 들어 인도나 중국처럼 1인당 GDP가 현저히 낮은 지역들은 뭐 5불, 6불로 해도 말씀하신 대로 돈 주고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OTT 플랫폼 사들의 이제 과제인데 그러네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그 지역들도 네. 글로벌 OTT의 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야한 영화는 12,000원이 바로 결제되는 이 내 못 쓴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가볼까요? 네. 세 번째 브리핑 제가 가볼게요. 엔터주 이야기인데요. 다시 엔터주가 이제 하반기 주도주로 다시 우뚝 설 거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틀렸어? 그래요? 네. 아니 왜 공연도 많이 하고 지금. 아까 안 싸다고 해서 그러신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2년 동안 팬데믹 시대에서 사실은 주도주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또 하락을 피해가면서도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엔터주인데 지금 이제 최근에 급락장을 거치면서 성장성도 있으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매크로 환경에서 돈을 새롭게 투자한다라고 보면 30배에서 35배 되어 있는 엔터주를 사서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여기서 더 가라고 해서 20%를 먹을지 아니면 절대 안 빠질 것 같은 PER 10배짜리 제일기획 또는 뭐 지금 PER 반토막 나 있는 네이버 이런 거를 그냥 가령 3천만 원이면 1,500씩 사서 나는 뭐 기다리겠다. 코스피 빠지면 빠지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20%를 먹을지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성향의 투자 스타일이 훨씬 많을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체재가 널려 있다는 거죠. 아, 성장성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상대적인 매력이. 네. 멀티플이 지금 싸지 않고 네. 그 네. 다른 것들이 가격이 워낙 또 떨어져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많이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55,000원인 JYP랑 24만 원인 네이버랑 2천만 원치를 한 종목을 사야 된다. 네. 뭐 사시겠습니까? 전 네이버 사죠. 그렇잖아요. 뭐 JYP 사시게요? 아니요. 아, JYP가 4월에 신고가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 그만큼 안- 연초 대비, 고점 대비. 예, 엔터주는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너무 좋았는데 하반기의 주도주로도 엔터주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게 이제 제 대답이죠. 그럼에도 트와이스 모든 멤버들과 7년 꾸준히. 이상 아, 계약했다는 대단하죠. 거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예. 모두가 지금 계약을 다시 했어요. 맞습니다. 재계약했어요. 전원 재계약. 대단한 것 뉴스가 나왔죠. 같아요. 예. JYP는 일단 호재죠.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호재 맞고요. 근데 네네.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재계약 상황에서의 조건은 아무래도 아티스트들한테 배분이 좀 더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기획사 입장에서의 그 마진, 마진. 예, 아. 요거는 당연히 회사에서 공개를 안 하겠지만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 트와이스도 근데 그리고 뭔가 불이 또 붙어야 돼요. 예전보다 아. 확실히 좀 인기 떨어져. 조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연 씨가 이번에 나연 잘하긴 씨, 네, 해봤는데 맞아요. 네. 근데 트와이스 외에 지금 다른 그룹들이 워낙 선전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에스파. 네. 그렇죠. 에스파, 블랙핑크, 또 아이브. 레드벨벳도 아, 레드벨벳도. 생각보다 지금 음반 판매량이 어.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르세라핌은? 네, 르세라핌, 그다음에 엔믹스, 아. 뭐 아이브 이런 친구들이 지금 다 기라성 같은 그쵸. 예, 지금 연간 한 100만 장씩 팔 것 같아요. 예, 신인 걸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앨범 한 두어 장 내서 연간 100만 장씩 팔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그런 이제 신인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트와이스나 블랙핑크 연륜이 있고 업력이 길고 공연으로서 아. 충분한 수익을 지금 가져다 주고는 있어요. 예, 근데 음반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많다. 아.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은 이게 선수층이 두터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볼게요. 네. 전민기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런 주식시장의 얼굴 표정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그래서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이런 점, 시각이 달라진 점을 여쭤보고 저희가 전문가에게 답을 듣는 코너입니다. 저희가 연구원님한테 네. 2가지 안 혹은 3가지 안을 드릴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를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재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저희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판단에 참고하실 때는 꼭 신중하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알고들 계세요. 네, 그래요? 워낙 딴 데서 이야기 듣고 샀다가 좀 안 좋은 점이 많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건 맞아요. 네네. 자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갈까요? 네. 네. 모멘텀 부자인 또 엔터주 이야기인데요. 바닥 찍었다. 아 무슨 소리야. 아직은 모르지. 후자입니다. 엔터주는 진짜 안 좋네요. 네, 전망이. 그러니까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기대가 조정폭이 크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엔터주가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 대부분이 PER 20배 넘어가면 아 이제 팔 준비해야겠다. 그랬던 산업이에요. 왜냐면 인적 자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아.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켓 데이터들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방탄소년단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낙수 효과라 그러죠. 내 밑에 있는 이제 방탄소년단 밑으로 있는 아티스트들이 쫙 이제 글로벌 레벨로 쫙 이제 격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구조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PER 30배도 싸다, 40배, 50배, 하이브가 60배까지 주가가 갔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조정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섹터 대비 절대 조정폭이 작고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30배, 35배인데 예, 여기서 이게 다시 밸류에이션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장 오를 상황에 때 많이 올랐고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만큼 폭이 남아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제차 궁금한 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엔터에서도 많이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거의 많이 빠졌죠. 42만 원 가던 게 지금 네. 14, 15만 원 15까지 겨우 왔잖아요. 해보겠죠. 예. 거의 60% 넘게 빠진 네. 건데 이래도 가격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30배예요, 하이브가?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실적 전망치가 낮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연초 1분기 때 실적 전망치로는 지금 25배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주가 빠지면서 그 BTS 예, 완전체 활동이 하반기 때 최소한 공연에서만큼은 지금 나올 줄 우리가 알았는데. 가정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 부분만큼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 지금 빠졌어도 30배인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지금 솔직히 뭐 쉽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그런 거는 어떤 요소 때문일까요? 만약에 일단은 오르게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강력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자료로도 트레이딩.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야 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면은 아마 7월 중으로 네. 브이라이브랑 위버스 플랫폼 통합이 완료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뭐 엔터주로만 봤을 때 그래도 30배, 35배 충분히 가능한 어팡인데 어팡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이브는 엔터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있다. 근데 위버스. 그 플랫폼이 네이버와 하이브의 플랫폼을 합친 결과물이 조만간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힘을 발휘하려면 결국 BTS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BTS는 사실 뭐 완전체 활동이 당분간 휴지기에 들어간 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순차적인 군입대 때문이다라고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게 되면 결국은 다시 이제 완전체로 돌아오는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이 군백기 기간에도 지금 당장 제이홉 제이홉 씨가 지금 솔로로 내일 모레 맞아요. 이제 음원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음원, 음반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이 솔로 활동들에서 음반은 충분히 기존 방탄소년단 완전체 대비 오히려 더 촘촘하게 나오죠.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공연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각자 글로벌 아티스트로 독립하려고 하는 니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립, 독립이라기보단 자립이 맞겠죠. 완전체로도 하고 혼자서도 투어나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고 음반을 내고 자기 음악을 보여주고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솔로로도 분명히 투어에 나설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저스틴 비버나 뭐 아리아나 그란데나 에드시런 보시면은 뭐 혼자 뭐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혼자 나온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충분히 전 가능해요. 네. 제 암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요? 원래 BTS가 이제 보컬 그리고 랩하는 쪽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원래부터도 그런 음악을 추구했었는데 그쵸. 이번에 활동 접을 때 이런 우리의 음악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RM이나 슈가나 모여서 랩으로만 활동할 가능한 수 거죠. 있어요. 가능한 거죠. 야, 예. 그렇게 이게 이제 갈 수 있는. 한 명 한 명씩 또 잘 되면 더 폭발력을 유닛으로. 예, 잘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위버스 통합 나오면 그 플랫폼에 지금 불핑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플랫폼에 대한 값어치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합 플랫폼에서 라이브 컨텐츠, 그러니까 콘서트 실황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서 즐기고 앨범도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거기서 들을 수도 있고 굿즈도 당연히 지금처럼 동일하게 살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들과 뭐 이런 채팅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추후에 소통하고. 이제 추후에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3D 아바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약간 메타버스적인 플랫폼 성격을 좀 더 가미해서 그런 팬덤 활동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게임이나 BTS를 소재로 하는 웹툰들이나 이런 것들도 맞다. 궁극적으로는 이 플랫폼 하나의 원 플랫폼으로 다 넣는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러면 플랫폼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숫자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트레이딩은 오케이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스튜디오 드래곤 등 콘텐츠 관련주가 강세다. A 스토리 외엔 글쎄다. 전자요.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 영역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이제 플랫폼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회사 또는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우리나라 드라마 이제 연간 110편 중에서 거의 40편 만들거든요. 네. 30% 이상의 1위 점유율의 제작사. 부침이 없다는 거죠. A 스토리 같은 회사는 철저하게 단타로 해야 되기 때문에 A 스토리 외엔 글쎄다는 A 스토리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A 스토리 지금 주가에서는 안 좋죠. 다 올랐으니까요. 다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OTT 대 콘텐츠 제작으로 가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국내 사실 이제 뭐 글로벌 국내 상관없이 간다면은 이제 저는 OTT요. 그래요? 네.
콘텐츠 제작이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OTT 많아졌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야 우리에다 제발 납품해줘 하면서 돈 그러니까 더 줄 그치 수도 그치. 있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글로벌 OTT 중에서 저는 디즈니 좋게 봐요. 디즈니 OTT가 이제 후발주자지만 사실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인도 시장에서 과거에 핫스타라는 플랫폼으로 옛날부터 그런 이제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게 디즈니고, 그리고 OTT 외에도 디즈니야말로 진짜 OTT가 사업의 극히 일부거든요. 그 팬데믹, 엔데믹 양쪽이 다 딱 절반씩 비즈니스에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랜드 그래요. 때문인가? 예, 맞습니다. 랜드랑 테마파크. 호텔, 그럼 뭐 그런 쪽. 미키마우스 지적재산권 상관없습니까? 그거 끝났대요. IP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반에 나왔던 네. 흑백에 이렇게 눈 까만 동자 있는 거 네네. 걔만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그만큼 말씀하셨던 대로 네네. 막강한 IP 파워를 또 가지고 있고 맞아요. 팬데믹, 엔데믹 양쪽 다 온오프라인 양쪽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로벌 주식 중에서 본다면은 디즈니 같은 회사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콘텐츠 제작사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회사가 나쁘진 않은데 힘을 이렇게 잘 못 쓰는 게 마진으로, 그러니까 매출 볼륨은 나오는데 이게 이익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는 자체 채널, 예를 들면 TVN에 틀어서 TVN에서 광고 매출도 가져오고 넷플릭스에 또 중복으로 팔아서 거기서 이익 레버리지 쫙 나왔는데 최근에는 보시면 뭐 TVN에 틀고 티빙에 올리거나, 티빙은 자체 OTT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쿱을 많이 못 받죠. 또는 그냥 넷플릭스에 파는 건데, 넷플릭스 파는 거는 사실 그 안전 마진만 딱 보장해주고, 자기 채널에 틀어서 대박 난 것보다 수익성은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륨은 계속 커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4분기에 애플 TV 플러스 향으로도 납품을 합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보다는 조건이 조금 좋다고는 하는데, 네. 결국 글로벌 OTT에 넣는 부분들은 이 외형 확장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데, 네. 또 수익성에 있어서는 저렇게 흥행했는데도 영업이익 왜 이거밖에 안 나오죠? 무슨 그런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미스매치가 구조가 좀 안 좋아요. 미스매치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헤게모니를 그들이 쥐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글로벌 OTT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과거에는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아무리 넓어도 권역별 비즈니스예요. 전파가 송출되는 도달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유한한 값인데, 이 인터넷 기반의 OTT 플랫폼은 전 세계 동시 송출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헤게모니가 50년 전, 100년 전보다 훨씬 커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상 우리 하나만 더 네. 물어볼까요? 어이제님. 그러면 네. NFT나 메타버스는 아직도 좋다. 무슨 소리? 이제는 끝이다. 아, 모르면 아예 안 타는 게 맞다. 네. 저는 일단 1번인데 NFT는 오. 뺄게요. 그래. 메타버스는 아직도 좋다. 메타버스는 좋다. 예. 그러니까 NFT는 사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이번 그 코인장 뭐 연초에 보시더라도 변동성이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위험 자산의 변동성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래서 맞아. 이게 다시 거래액이 회복되고 원래대로 우리가 NFT 토큰 기반의 경제가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뭐 로블록스의 매출 추이나 제페토, 또 최근에 플레이 투게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요. 성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랑 매출 성장을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가는 산업 초기에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맞아. 매출은 2배밖에 안 뛰었는데 주가는 10배가 올라요. 가령. 그랬다가 매출이 분명 50%가 또 올랐는데 떨어지죠. 주가는 반토막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로블록스 주가 이렇게 됐는데 뭘 메타버스가 좋다 그러냐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로블록스의 매출 성장이 여전히 작년도에도 90% 성장했고 올해도 50, 60% 성장하고 쭉 이제 새로운 산업군으로 이제 하나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1등주를 우리가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넷플릭스를 2003년에 상장됐거든요. 그러니까 03년부터 쭉 08년 금융위기 때 내가 안 팔 수 있었을까? 반토막 났을 때 내가 믿음을 갖고 홀딩할 수 있었을까? 또는 08년 금융위기 잘 버텼는데 10년, 11년도에 급등했잖아요, 장이. 2배 먹었어요. 내가 안 팔 수 있었을까? 예. 근데 그 구간을 다 버텨야 한 12년 동안 한 40배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임 체인저, 애플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산업 데이터나 회사의 실적, 매출 이런 부분들을 체크는 하시되 좀 강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 제가 그런 컨셉에서 말씀드린 종목이 또 스몰캡 중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그런 다빈치라고 들어보셨죠? 수술 로봇. 처음 들어봐. 아, 진짜 엄청 유명한데. 의료 의료기기, 로봇이에요? 예, 수술 로봇, 로보틱 서저리 쪽에 글로벌 1위 회사인데, 그래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회사, 예, 그런 회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그냥 이제 계속 시분할 매수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아, 그거는 10년 후에 진짜 가진다. 아, 달콤하게.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는 메타버스는 아직도 오케이. 좋다. 예. NFT는 노로 예, NFT는 노. 알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사야 될 종목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또 사게요? 아까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만 사요. 아, 여기서 바로 또 정리를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